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첼시의 마두에케가 아스날로의 이적이 임박했습니다. 현지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4,800만 파운드의 기본 이적 옵션에 400만 파운드 더해서 총액 5,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967억짜리 이적이 성사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400만 파운드는 달성하기 쉬운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첼시는 아스날로부터 저 967억을 전부 다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마두에케가 아스날로 향한다면 최근 7시즌 중에 6번째 첼시에서 아스날로 이적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스날은 첼시에서 많은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두에케는 어떤 선수인지, 아스날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두에케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프로필입니다. 2002년생 23살이고요. 왼발잡이 윙어입니다. 주로 뛰는 위치는 오른쪽 윙어인데 왼쪽도 가능한 선수고요.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토트넘 유스, 에인트호번 유스, 그리고 에인트호번으로 콜업되어서 1군에서 뛰다가 첼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네덜란드를 갔던 그런 경험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UEFA 선수 규정에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린 나이에 일정 기간 이상 잉글랜드나 웨일즈 소속의 클럽에서 소속되어 있으면 홈그로운 규정을 충족할 수 있고요. 프리미어리그나 챔피언스리그 같은 대회를 나가려면 저 홈그로운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그로운이 달려있는 선수들은 더 비싸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마두에케는 잉글랜드 국적이지만 홈그로운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선수다. 약간 에릭 다이어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마두에케 말고도 다른 선수들로 이 규정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차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두에케 최근 2시즌은 어땠을까요? 23-24 시즌 34경기 1628분 8골과 3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24-25 시즌 41경기 2461분 11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3-24 때는 팀 내 입지가 지금 정도는 아니었고요. 성장하는 단계에서 기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였고,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주전 같은 느낌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무언가를 터뜨렸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약간은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그런 지난 시즌이 됐겠고요. 가능성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던 시즌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현재보다는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 아닐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스날이 마두에케를 영입하려는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카요 사카라는 엄청난 에이스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날이 리그로 따졌을 때는 3번 연속 준우승을 하다 보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뒷심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뒷심에는 이 부카요 사카라는 선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아르테타라는 감독 자체가 로테이션을 엄청 선호하는 감독이 아니기도 하고, 또 부카요 사카를 맘 편히 쉬게 해줄 정도의 서브가 없다고 느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부카요 사카의 제대로 된 서브 멤버가 필요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두에케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에 사카가 부상당했던 기간 은하리가 나왔을 때 괜찮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아르테타 눈에는 완전히 충족이 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마두에케를 오른쪽 사카의 서브로 활용할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냥 사카의 서브라기보다는 왼쪽 윙어 자리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마르티넬리와 실질적인 왼쪽 윙어 주전 경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트로사르가 튀르키예 쪽과 연결이 되면서 트로사르를 정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트로사르가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왼쪽 윙어 마르티넬리 한 명 남기 때문에 왼쪽도 뛸 수 있는 마두에케도 충분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두에케와 별개로 또 에제 영입도 추진하고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에제가 영입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겠죠. 어쨌든 사이드 자원의 뎁스 내지는 숫자를 위해서 마두에케를 데려온다. 그리고 어린 선수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면 주전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자원이다. 지금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두에케는 어떤 선수인지
때문인지 제가 느낀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두에케는 준수한 1대1 돌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카우팅 리포트로 말씀드렸던 선수들, 쿠두스 같은 선수들에 비해서는 살짝 아쉽긴 하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준수하다고 썼는데 이 마두에케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돌파 능력은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두에케는 뭐 엄청난 스피드를 가졌다기보다는 가감속과 힘을 활용한 드리블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갔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상대 수비와의 거리 좁혀놓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공간으로 쭉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깨를 넣고 전진하게 되는데 수비수와 이때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두에케가 잘 버텨요. 그리고 본인도 이 부분이 장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돌파 중에 몸을 부딪히는 상황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르고 스피드 좋은 그런 느낌의 윙어라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밸런스 있는, 그리고 속도는 느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빠른 것도 아닌 그런 느낌의 윙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왼발잡이 선수들은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슈팅을 노리는 각도로 가잖아요. 그런데 마두에케는 꼭 그 안쪽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드리블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오른발 쪽, 그러니까 골라인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들어간 다음에 오른발 컷백을 하는 상황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로 봤을 때도 드리블 꽤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90분당 드리블 성공 1.98개입니다. 넉넉 잡아 2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프리미어리그 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상위 19%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윙어 10명 줄을 쫙 세워놓으면 그 중에 앞에서 두 번째는 된다는 얘기겠죠. 또 윙어치고 나쁘지 않은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리블의 방식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엄청 빠른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깨 넣고 우당탕탕 할 때 꽤나 잘 버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득점하는 장면, 어시스트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 수비수와 몸을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서 뭐 두세 번 컨택 버텨내면서 컷백하고 이런 장면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바디 밸런스, 그러니까 몸의 균형 같은 게 잘 잡혀 있어서 잘 넘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두에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복입니다. 아스날도 알고 있고 아르테타도 알고 있고 첼시 팬분들도 알고 있고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아실 텐데요. 마두에케는 냉정하게 완성되어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괜찮은 모습은 있었지만 정점을 찍어본 그런 느낌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복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풀경기를 제가 첼시 걸 보면 마두에케가 경기가 안 풀릴 때 좀 공을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오른쪽에서 공 잡고 그냥 역크로스를 계속 올려요. 근데 그게 우리 팀 동료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지금 크로스를 올리면 딱 정확하게 배달되겠지? 지금이 각이다.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올리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되면 좋고 올려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안 풀릴 때 특히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주도, 소유권을 중요시하는 팀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로도 알 수 있는데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로만 따졌을 때 크로스 정확도가 17.5%입니다. 10개 올리면 우리 팀 머리에 2개도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같은 포지션에 있는 윙어들과 줄을 세워봤을 때 상위 70%, 그러니까 뒤에서 세 번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크로스 정확도가 많이 아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스탯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마두에케를 보면서 직접 느낀 거,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자신에게 역습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 결국 그거를 결정적인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뭐 백패스를 한다든지 패스 타이밍이 늦어서 상대 수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두에케는 저점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의 마두에케입니다.
그리고 마두에케가 오른발 활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드리블은 대부분 다 왼발로 치는데요. 이제 오른발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윙어로 출전할 때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오른발 슈팅, 또 오른발 컷백, 오른발 크로스 꽤 있고요. 또 실제로 오른발 득점이 꽤 있습니다. 마두에케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골을 넣었는데 4골 왼발, 2골 오른발, 1골 머리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슈팅 비율로 따졌을 때도 오른발이 한 34%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왼발 2번 차면 오른발은 1번 정도 차는 2대1의 비율로 슈팅을 가져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두에케가 이 오른발의 슈팅 퀄리티가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이 양쪽 발을 가지고 선택지 싸움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마두에케의 활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에서 어떻게 쓰일지 그걸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수비 끌어당기기입니다. 이제 사카의 서브 역할을 할 때 주로 이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스날은 사카, 웨데고르, 베나이트까지 있을 때는 이 오른쪽 위주로 지공 작업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카요 사카가 오른쪽에서 수비를 끌어당겨주면서 그 오른쪽의 지공 작업의 시작점이 되었죠. 그래서 마두에케도 괜찮은 1대1 돌파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상대 선수들을 꽤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두에케의 공격형 미드필더 짝은 파머가 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파머는 사실 웨데고르보다는 조금 더 득점지향적인 선수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웨데고르는 파머보다는 조금 더 도움지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 마두에케의 윙포워드적인 성향을 웨데고르가 얼마나 살려줄 수 있을지도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르테타가 마두에케를 얼마나 써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르테타가 마두에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카의 서브로 분류한다고 했을 때는 사카의 체력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언제는 마두에케 쓰고 언제는 사카 쓰고 국내 컵대에서는 마두에케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분배해줘야 마두에케를 사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두에케는 프리미어리그 경험 꽤 많고 국제무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은하넬이라는 어린 선수보다는 이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아르테타가 기용할 때 조금 더 부담을 낮추고 기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 로테이션의 비율을 한번 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클래식한 라인 타기입니다. 이거는 마두에케가 정발로 나왔을 때 플레이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두에케가 시즌 막판에 정발 윙어로 활용될 때 오히려 역발일 때보다 경기력 괜찮았을 때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두에케가 은근히 라인 타면서 그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두에케가 게임 피니셔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티넬리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더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것도 주전 경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마르티넬리가 아스날에서는 수비 가담 많이 해주고 또 활동량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르테타의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르티넬리가 결정적으로 공격력이 그렇게 좋은 윙어가 아니어서 지금 아스날이 새로운 윙어를 막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두에케는 수비적인 부분은 마르티넬리에게 밀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마두에케가 아스날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은 바로 공격력이잖아요. 그래서 마두에케가 얼마나 마르티넬리에 비해서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이 마두에케를 왼쪽 정발 윙어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활용법 세 번째는 좌잘라 박스 침투하는 거에 맞춰서 크로스를 올리는 겁니다. 팀버, 웨데고르 이런 선수들이 공 잡은 마두에케 주변으로 움직여주면서 마두에케에게 크로스 올릴 수 있는 공간적, 타이밍적 여유를 만들어주고요. 이제 라이스, 메리노 같은 키 큰 좌잘라들이 박스 침투할 때 그 안으로 크로스를 넣어주는 그런 공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르테타가 항상 생각해 놓는 공격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르테타가 선수들을 데려올 때도 이 왼쪽 메잘라 자리는 항상 키 큰 선수를 영입하려는 게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마두에케의 크로스 퀄리티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두에케의 크로스가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젖잘라를 키 큰 선수로 배치한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 한 명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팀적으로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마두에케의 아스날 활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마두에케는 합리적인 영입인가?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두에케 나이가 27이었으면 이 정도 이적료는 저는 아쉬운 영입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두에케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고요. 포텐셜도 있는 선수고 리셀, 그러니까 나중에 대팔 때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 납득할 정도는 된다. 요런 느낌의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정하게 엄청난 무언가를 보여준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PL 경험 있고 뭐 마두에케 지금 정도만 해주면 돼,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베스트는 뭐 마두에케 살 돈을 아껴서 한 번에 호드리구 같은 선수를 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쉽지가 않죠. 돈만 있다고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엔 쉽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트로사르를 얼마나 빨리 정리하는지, 또 에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런 여부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트로사르 팔고 에제 데려오고 마두에케로 뎁스 늘려주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사이드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테타와의 호흡은 어떨지 한번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닭주전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적은 가격이 아니죠. 5,200만 파운드 정도면 900억에 육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이 돈값을 하려면 아르테타가 로테이션으로 내지는 출전 시간 많이 부여해서 효율을 뽑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르테타, 결국 아스날의 축구는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지배하는 축구를 원하잖아요. 근데 마두에케가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공을 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아르테타 아래서 어떻게 작용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감독에게 영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영입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이번 영입 특히 아르테타에게 많이 달렸다. 로테이션 많이 돌리면서 효율을 뽑아줘야 돈값 할 수 있는 영입이다. 그리고 마두에케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또 마두에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르테타가 잘 만져줘야 하는 영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마두에케는 아스날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르테타는 마두에케를 얼마나 사용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